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차분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급락을 했었고, 어제는 뭔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 한때는 그래도 낙폭을 거의 다 줄인 채 0.01% 하락까지도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시장 계속 내린다고 짜증난다고 투매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0.25% 정도 반등을 했었고, S&P 500 지수 0.2%대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는 0.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혼조 마감을 했다.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오늘의 시장의 하락은 뭔가 그래서 더 아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또 이게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3.5%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도 2%대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주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마이크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이 정도로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장까지도 또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이젠 어제에 이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역시 방심을 하니까 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증상계획 철회 이런 부분도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노르트 스트림 가스 누출 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악재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환율이 어제 9원 하락을 했는데 오늘 18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439원까지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국내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요, 달러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적인 그런 이슈들보다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환율에 대한 문제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정말 힘든 부분은요, 신용 그리고 스탁론 이런 부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날은 생각보다도 더 하락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정말 신용 스탁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좀 쓰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마약과 같은 거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마약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 스탁론 이런 부분들 절대 좀 쓰지 말라. 이번에 또다시 좀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등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정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또 반등을 했는데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양치기 소년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드릴 말씀은 계속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첫 번째 투매는 던져라, 두 번째 투매는 기다려라,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첫 번째 투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투매일지 세 번째 투매일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하락이 3,300포인트대에서 2,16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첫 번째 투매는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거나 아니면 밑에서 봤던가 이걸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뭐 비관론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하면은 2020년도 3월 생각도 나고요. 또 2007년도 가을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뒤끝, 또 과거로 돌아가면 IMF도 있겠죠. 그 뒤를 생각해 보면은 결론은 반등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 하락의 피크아웃을 치면은 또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시기 불문하고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의 PBR 수준이 0.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위기 때는 0.63배 정도까지도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PBR은 다시 또 1.2배, 1.5배까지는 상승을 한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종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2배 올라갈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종목들을 잘 서칭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지금 70달러대까지 급락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환율도 1,400원대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환율 뭐 1,500원 열어놔야 된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그 뉴스는 1,200원대도 나왔고 1,300원대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환율이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이제 유가의 하락을 들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경기에는 부담을 주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경기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뉴스예요.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뉴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고차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8월 달에도 전월비 한 4% 하락을 했고 9월 달에도 전월비 한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계속적으로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피크아웃을 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물가 압력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월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과 신용자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로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신용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겠지만 이렇게 좀 또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은 하락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매로 이렇게 하락한 그런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기회로 삼고 좋은 종목들 찾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항상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성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